안녕하세요. 미주러브입니다. 어젯밤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드린 대로 20년짜리 국채 1일 실적 3배를 추종하는 TMF 첫 매수 694주는 단가 7.57달러에 그대로 매도하고 거래 비용만 날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닥이지만 8개월간 사용한 첫 마이크가 거지 같아 새 마이크로 바꾸었습니다. 마이크 광고는 아니고요. 미주러브 구독자 한 분 한 분을 다시 소중하게 모시기 위해 오늘은 지난주 급등 마감한 증시의 간단한 주간 리뷰를 해보고요. TMF 토탈 5천주까지 분할 매수 후 14달러 부근에 매도하려고 했던 야무진 계획을 잠정 취소한 이유와 시장 상황에 맞는 투자 계획도 정성껏 준비한 방송이니 다소 길더라도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보시는 화면은 지난주 5일간 나스닥 종합의 주가 흐름입니다. 특별한 호재가 없던 월요일 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로 비교적 큰 폭 하락하여 20일 이평선까지 밀렸지만요. 악재가 없던 화요일 수요일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월요일 하락분 이상을 회복했고요. 목요일엔 미국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양호한 2%를 기록한 덕분일까요? 차익 매물을 다 받아내는 보합세로 시장을 지켜주었습니다. 금요일엔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었죠. 5월 전체 개인 소비 지출과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각각 시장 예측치보다 낮은 3.8, 4.6%로 발표되면서 풀이장에서부터 강하게 움직이던 증시가 5일 이평선도 뛰어넘는 갭 상승을 장 종료까지 지켜주며 6월 증시를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5월 개인 소비지출 3.8%는 21년 수준이고요. 22년 6월 7%에서 1년 만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나 낮아진 인플레이션 지표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은 20년 장기 평균 2% 정도를 정책적 목표 물가로 판단하고 있기에 어젯밤 패드워치 7월 금리 전망은 여전히 5.25%에서 5.50%로 베이비 스텝 인상이 86% 이상으로 지배적입니다. S&P 500 주가 맵을 보시면 오랜만에 초록초록한데요. 3년 만에 순이익 감소를 발표하여 2.35% 하락한 나이키를 제외하면요. 11개 전업종 모두 골고루 매수세가 유입되어 대형주 S&P 500과 나스닥 각각 1.23, 1.45% 상승했지만요. 여전히 중소형 2,000개를 모아놓은 러셀 2000 지수는 다우존스보다 약한 0.38% 상승에 머무른 점이 미 증시의 대세 상승에 아직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나스닥 종합의 시총상위 100개 상위기업 지수인 나스닥 100과 중소형 2000개 중소형 기업 지수인 러셀 2000 지수입니다. 두 지수 모두 21년 11월과 22년 10월 같은 시기에 각각 검정색 라인 고점과 저점을 찍었지만요. 연초 이후 빨간색 나스닥 대형과 초록색 나스닥 중소형의 상승 속도는 확연하게 벌어져 빅테크 중심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습니다. 미 증시가 건강하게 대세 상승으로 진입하려면 대형 기술주 상승세를 따라서 러셀 지수의 상승으로 두 지수 간 갭을 메워야 합니다. 월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의식한 듯 어제 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순자산 비율 PBR 기준 S&P 500보다 러셀 2000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12개월간 S&P 500은 9%, 러셀 2000은 14% 상승을 예측했습니다. 미주러브 청취자 여러분, 실전 투자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저희 ETF 포트폴리오는 추가 물량 확보 없이 보유 비중이 가장 큰 TQQQ를 제외하고는 매집 중이던 3배짜리 ETF는 세 종목 TMF, BNKU, URTY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주까지 TQQQ가 현재 41달러에서 82달러가 되는 확률보다는 지금은 대중들에게 관심이 멀어져 있는 ETF들이지만 하반기 금리 인하를 기대한 채권 3배 TMF 5000주, 은행권 안정 이후의 가격 회복을 기대한 대형은행 BNKU 3000주, 그리고 대세 상승에 반드시 필요한 중소형 URTY 1000주까지
이들 세 종목이 현재가에서 2배 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TQQQ 매집처럼 이들 세 종목도 실패할 수 없는 소소한 줍줍과 집요한 적립식 매수, 그리고 비중 있는 피라미드식 매수로 계속 모아가려고 했던 원래 계획에서 TMF를 가감히 제외시켰습니다. TMF는 사학개미들이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15달러에서 8달러까지 2개월간 박스 구간 C에서도 많이 매수에 가담했고요. 작년 10월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 이상 박스 B 구간이 사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세 번째로 많이 매수한 8달러에서 10달러 상태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가 꺾이지 않아 올해 5월 이후 지금까지 7달러에서 8달러 최바닥 박스 구간 A까지 내려왔는데요. 가격적으로 충분히 메리트도 있고 저가 행보 기간도 오래되었다는 판단으로 저도 6월에 첫 피라미드 매수 650주 후 매일 소소하게 44주 추가 매수하여 주가 움직임을 보았는데요. 어제 최종 풀이장에서 평균 매수단가 7.57달러에 694주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회비용 측면인데요. 미국 1분기 GDP가 발표된 목요일엔 미국의 탄탄한 소비 경제가 연준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에 또다시 명분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심리로 TMF는 혼자서 5.1% 크게 하락했었죠. 어제 개인 소비지출 PCE가 아주 좋게 나온 잔칫날에도 장 초반 TMF의 주가는 지지부진하다가 2.9% 체면치레용 상승 마감했지만요. 최근의 증시 상승에 전혀 편승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흐름과 수익 실현의 예상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역시 금리인데요. 연준은 여전히 두 번의 추가 금리 인상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 전망도 최소 5.25에서 5.50의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2024년 봄 이후에나 베이비 스텝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에 채권금리 동향의 추이를 봐가면서 재매수를 고민해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디프레이션 감정은 오지 않을 듯 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가장 중요한 수익률 측면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6월 29일 기준 미래 기술 성장을 대변하는 성장주 TQ와 금리 하락 수혜 채권주 TMF의 과거 주가 수익률 퍼포먼스인데요. 왼쪽의 TQ는 6개월 단기 146%, 5년 장기 182%, 10년 장기 2795%, 그리고 상장 이후 9527%라는 표현하기 쉽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성장형 ETF지만요. 오른쪽 TMF는 6개월 단기 수익률 5.93%, 5년 장기 마이너스 56%, 10년 장기 마이너스 36%, 상장 이후 마이너스 28%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 수익률은 알 수 없고요. 좀 더 디테일한 구간 수익률과 매수 방법, 매수 단가에 따라 수익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지금 가격대에서의 TMF가 안정성 면에서 더 탁월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TMF 투자에 나가시는 분들을 곡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저 역시 지금의 TMF 투자는 손실보기가 더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탄탄한 모습으로 경기 침체를 잘 극복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은행권의 안정과 더불어 대형 나스닥 100 지수 추종과 중소형 2000 러셀 지수 추종 ETF들 수익률 역시 TMF 채권 수익률 못지않은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각자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 아무래도 가격 회복하는 채권보다는 주가 성장하는 주식이 더 체질에 맞는 것 같고요. 채권에 투자하려고 했던 현금은 조금씩 매수하고 있던 개별 종목에 추가 투자하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조금씩 모아오던 성장주인데요. 조만간 영상을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머리에 수백 번 기억하고 있던 미국의 전설적인 장기투자대가 워런 버핏도 머니 유언을 통해 사후에 전 재산의 90%를 S&P 500 주식에 넣고 10%를 미국 국채를 사라고 한 영상의 썸네일을 어제 TMF 매도에서 비로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느껴야 제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주로브 청취자 여러분, 최고의 희망과 낙관은 아니겠지만요. 바닥권에서부터 낙담, 절망, 희망, 안도감 등
시장의 투자 사이클 중 여러분의 투자 감정 위치는 현재 어디입니까? 연초부터 지겹도록 쏟아내던 월가의 비관론과 하락 노이즈들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는 차트상으로 이미 강세장에 진입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만 맹신하고 주식보다는 현금 비중이 많은 개인들이 포모 증후군을 느낄 수도 있듯이 지금 장세에서도 수익률에 조급하지 않게 어느 때보다 본인들이 세워놓은 원칙과 소신대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고용과 소비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어쩌면 미국 경제는 영착륙을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고 물가지표는 매달 둔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형은행 BNK와 중소은행 URTY가 극한의 3배짜리이지만 분명 작년 10월의 TQ처럼 지금도 매수 기회의 시간인 것은 분명하다는 판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 여전히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상승과 관심에 초점을 두신 TQ 매수 상황이라면 $20와 $30 초반의 가격은 이제 잊어야 합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1월 정초부터 인간의 욕망을 쫓는 디즈니 플러스 카지노의 주인공 인물들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TQ $40까지는 무조건 먹는 거니까 매수하시라는 썸네일과 마지막 자막에서도 매수를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아직 보유 영역이 아니거나 추가 매수 상황이라면 가격을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소소한 수량 모으기와 집요한 적립식 그리고 작은 조정들 또는 큰 폭 하락 시 비중 있는 피라미드식 매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정시를 떠나지 말라는 격언처럼 주식시장이 가장 좋았던 날들 중 짧은 며칠만 놓쳐도 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빅테크 주가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또다시 경험을 했습니다. 진정 물가를 이기는 투자를 넘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루하고 답답해도 미국 증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수익률로 미래를 확신할 수 없지만요. 미국의 200년 주가 역사는 항상 다른 위험으로 찾아왔지만 같은 방향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 주식 장기 투자 문화를 응원하면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